안녕하세요, 테크몽입니다. 전 지금 삼성 스토어 수지점에 가서 갤럭시 S25 엣지를 보러 가고 있어요. 제가 카메라 정면을 보고 좀 찍고 싶은데 지금 제가 아침에 자다가 잠을 잘못 자가지고 목이 삐끗해가지고 지금 고개를 못 돌립니다. 자, 좀 전에 갤럭시 S25 엣지 언팩 영상도 보고 스펙을 좀 비교해봤는데 가격이 좀 세기도 하고 배터리 용량이 생각보다 좀 작아가지고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얇은지, 그리고 그 무게에서 오는 감동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본 다음에 제품을 다시 평가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, 가서 제품을 실제로 좀 보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개를 가서 보시죠. 이거네, 이게 S25 엣지네요. 이게 S25하고 S25 엣지하고 무게는 똑같긴 한데 화면 크기가 크니까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울. 실제로 무게를 재보니까 S25랑 무게가 거의 똑같았고요. S25 플러스랑 S25 울트라랑 비교하면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벼웠어요. 근데 실제로 폰을 쥐어보면 S25보다 S25 엣지가 조금 더 가볍나?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무게가 좀 넓게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같은 무게인데도 되게 가볍게 느껴지고요. 얘는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튼튼한 느낌이 좀 들고, 아마 S25 엣지는 S25 플러스랑 많이 비교가 되게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펜이 되고 크기가 크고 카메라가 좋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25 울트라는 확실한 울트라만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얘는 크기가 완벽하게 거의 뭐 25 엣지랑 25 플러스랑 같다 보니까 얘랑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은데, 두께 한번 비교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. 확실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, 그죠? 두께도 제가 현장에서 직접 시정을 해보니까 진짜 스펙대로 약 5.9mm가 나오더라고요. 야, 이게 S25랑 25 플러스가 다 7mm대고 울트라의 두께는 이렇게 8mm가 넘는데 앞자리가 5mm대는 진짜 얇긴 더럽게 얇았습니다. 우리 또 얇은 폰 하면은 오포 파인드 M5가 쩔잖아요. 요거 한번 그냥 비교해보죠. 진짜 얇긴 미쳤다. 이거는 요 정도 급은 아니긴 하네요. 물론 이제 오포 파인드 M5 같은 경우에는 얘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라 디스플레이, 외부 디스플레이는 여기, 카메라는 여기, 이래서 약간 분리시켜놔서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었던 거고, 하나로 만들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 지금 이거보다 얇은 스마트폰은 없는 것 같은데, 그죠? 무슨 색상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산다면 블랙 살 것 같거든요. 저도 블랙. 어느 게 예뻐요? 뒷모습만 딱 봤을 때? 솔직히 엣지가 훨씬 이쁜데요. 엣지가 예뻐요? 네. 왜?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올리브링을 진짜 극도로 싫어하나 봐요. 네, 저는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. 올리브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여기 테두리 부분에 검은색으로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먹을 거 올리브링 모양대로 이렇게 있는 이 디자인인데, 얘가 그렇게 못생겼어요.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안에 밀폐를 좀 시키려고 이 끝부분 보면은 약간 고무, 실제로 고무는 아닐 거예요. 네. 근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테두리가 요렇게 다 있긴 있었거든요. 근데 얘는 링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좀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잘 모를 정도인데, 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링 아래에는 좀 밝은 색으로 되어 있고 이 카메라 선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카메라 선 밑에 공간이 있나, 구멍이 있나, 떠 있나 싶을 정도로 검은색이 이렇게 길게 있는 게 처음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이긴 했어요. 근데 여기 카메라 선 부분의 아래에 있는 요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케이스 씌워지면 다 아마 가려질 부위라서 실제로 눈에 띄는 부위는 카메라 링 아래에 있는 부분일 텐데 되게 깔끔하게 마감한 게 예쁘긴 하네요. 올리브링도 올리브라고 하기에는 너무 얇다. 예전 링 같네요, 말 그대로. 그죠? 네. 삼성 스토어에는 케이스는 전시되어 있지 않았는데, 삼성 공식 영상을 보니까 이번 갤럭시 S25 엣지는 케이스 씌웠을 때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. 다만 케이스를 씌우면요, 투명 케이스를 씌우지 않는 이상 측면에 보이는 티타늄 프레임이 다 가려지는데, S25 플러스와 비교하면 S25 엣지는 티타늄 프레임이 확실히 좀 고급스럽긴 하거든요. 근데 이런 예쁜 프레임이 케이스를 씌우면 다 가려진다는 건 조금 딜레마긴 하네요. 그리고 카메라도 조금 의외인 부분이 있었는데요. S25 플러스에는 없던 2억 화소가 있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대충 찍었을 때 확대하게 되면 2억 화소가 좋기는 하네요. 확실히 다르다. 물론 카메라는 좀 더 테스트 해봐야겠지만, 전 이번 S25 엣지에 마운 카메라가 없어진 게 좀 아쉽지 않을까 싶었는데, 메인 카메라 화소를 올려서 확대한 화질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이건 좀 다행이다 싶었어요. 반대로 좀 아쉬웠던 건 AR 저반사 처리는 따로 안 되어 있었는데요. 거의 S25 플러스랑 거의 완벽하게 반사가 동급인 것 같습니다. 울트라 쓰시거나 AR 필름 쓰시는 분들은 이 반사 보면 좀 심하다고 느끼실 것 같긴 해요. 요즘은 AR 반사 줄이는 그 처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, 그런 게 안 들어간 거는 살짝 아쉽지만 그것까지 들어갔으면 가격이 더 올라갔겠다, 그죠? 그 정도는 보통 울트라급에만 들어가니까. 우리도 스피커 들어봐야지. 스피커가 혹시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한번 비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
비교 대상은 S25 플러스입니다. 엣지가 더 좋은데? 달라. 엣지가 목소리가 되게 또렷하고 저음 한번 들어봐야겠어요. 엣지가 났습니다. 훨씬 낫네요. 울트라 한번 비켜볼까요? 울트라 무겁다. 요거 들다가 요거 드니까 진짜 무겁게 느껴지네요. 무거워. 아 물론 뭐 펜도 있고. 낫네. 아 잠깐 들었는데 낫네. 울트라급은 아니다. 울트라가 훨씬 낫습니다. 근데 플러스보다는 엣지가 스피커가 나아요. 스피커 모양이 다른가? 이건 똑같네요. C타입 충전 단자가 조금 쏠렸다. 디자인적으로 딴 거는 마음에 드는데 C타입 단자가 살짝 아래로, 스피커도 그렇고 C타입 단자도 아래로 살짝 쏠린 거는 트레이도 쏠렸다. 불편합니다. 대칭이 안 되니까 불편해요. 볼륨 버튼 다 쏠렸네. 볼륨도 쏠렸네요. 그러면 색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평가를 해보죠. 지금 이 색상은 티타늄 실버 색상인데 일반 실버 색상 느낌도 조금 있지만 각도를 좀 기울이게 되면 약간 파란빛이 도는 그런 실버 색상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회색인가 싶었다가도 약간 파란색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색상입니다. 측면은 실버 색상이 많이 보이고 펄이 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. 측면 프레임이 옆에 있는 S25 플러스랑 비교하게 되면 얘는 거의 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엣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죠. 네, 지금 이 색상은 티타늄 아이스 블루 색상의 S25 엣지인데 여기 옆에 보면 측면 프레임이 아까랑 똑같이 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티타늄 아이스 블루가 아니라 그냥 아이스 블루 색상인 S25 플러스를 옆에 두면은 뒷면의 재질이나 질감은 되게 비슷비슷한데 측면 프레임을 놓고 보면은 엣지가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S25 플러스는 확실히 측면 프레임에서 고급스러운 느낌은 조금 적긴 해요. 야, 이게 보통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새끼손가락 위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폴드나 25 울트라나 이런 거 하다가 이런 엣지 같이 가벼운 거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무게감이 확실히 덜하다. 그리고 화면 해상도는 S25 엣지도 역시나 FHD 플러스를 기본으로 되어 있고 QHD 플러스는 뭐 선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FHD 플러스에 있어서는 배터리가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반대로 QHD로 강제로 설정하게 되면 배터리 사용량이 진짜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게 매장에서 시연용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저는 오랜만에 이 3버튼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. 약간 이 3버튼은 올드한 느낌의 상징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기본 세팅을 이런 바 타입으로 바꿀 생각은 어렵겠죠. 이런 거는 아무래도 대중성을 좀 생각하면 쉽지 않겠죠. 자, AI 기능 잘 작동하나 볼까요? 요거 눌러가지고 요거 다 지워줘. 기가 막힌다 진짜. 갤럭시 AI 이미지 생성 기능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요거 봐요, 이거. 이번에 보니까 S25 엣지는 베이퍼 챔버의 좀 크기나 면적을 좀 넓게 퍼뜨려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얇으면 발열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덜었다고 하는데 매장에서 잠깐 만져본 느낌으로는 무선 충전 중이라서 그런가 발열이 좀 더 세게 느껴지긴 합니다. 근데 실제로는 어떤지는 실물을 써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발열이 얼마나 표면으로 잘 올라오느냐 이거는 물리적으로 베이퍼 챔버가 있다고 해서 발열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. 발열을 넓게 퍼뜨리는 거지. 그래서 손에서 느껴지는 발열감은 S25 기본 모델이나 다른 거에 비하면 엣지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. 엣지 생각보다 되게 이쁘지 않아요?
그리고 이게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있다 그러고 C2 레디 케이스라고 하나요? 그 케이스도 지금 사전 예약 혜택으로 뭐 판매점에 따라 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준다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. 근데 물론 포지션 자체가 S2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펜이 되고 화면이 크고 배터리 크고 뭐 카메라 좋고 뭐 이런 확실한 특징이 있는데 플러스는 약간 베이직한 느낌이었고 기본 모델은 싼 느낌이었고 근데 엣지는 가볍고 얇은 느낌?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먹혔나 본데? 먹혔어요? 가볍고 얇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크게 와닿을 줄은 몰랐거든요. 그리고 프레임이 티타늄으로 해놓은 게 되게 잘한 것 되게 같아요. 고급스럽더라고요. 네. 플러스 앞에 보니까. 플러스보다 훨씬 외관이 고급스러운 거는 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. 울트라랑 엣지랑 있다면 뭘 쓸 것 같나요? 울트라랑 엣지면 울트라를 쓸 것 같고 플러스랑 엣지 중에 어느 걸 살 거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진짜 배터리 사용 시간이냐 아니면 예뻐 보이느냐인 것 같은데 확실히 예쁘긴 엣지가 예뻐요. 이게 아이폰도 이제 얇은 거 에어라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걔도 배터리가 지금 너무 용량이 작아가지고 듣기로는 보조 배터리 형식의 뒤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쓰는 그런 거 나온다고 하던데 얘랑 걔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배터리 시간이 짧을지 어느 게 더 오래 갈지 이런 게 좀 궁금한 것 같긴 하네요. 자, 여기까지가 제가 살펴본 갤럭시 S25 엣지였는데요. 실물을 보기 전에는 얇고 가볍긴 하지만 가격도 좀 센 것 같고 배터리는 부족해서 사용 시간도 좀 짧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을까 했거든요. 그런데 폴드 사용자 입장에서 갤럭시 폴드보다 배터리가 좀 더 오래 간다는 걸 생각하면 싶긴 했는데 그래도 S25 엣지는 바 타입 중에서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좀 짧은 건 확실한 약점이라 생각해요. 만약에 여기에 요즘 핫한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들어갔으면 두께나 무게는 거의 그대로인데 배터리 용량이나 사용 시간이 S25급까지는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.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가요, 대중을 타겟팅으로 한 건 아니지만 폴드 SE 같이 화면 비율을 바꾼 폴드를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렇게 화면은 크지만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다른 회사보다 조금 빨리 만든 건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.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실제로 제품을 구하면 좀 더 자세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테크몽이었습니다.